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특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튜타쌤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입니다. 오늘도 진로상담실로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진로상담실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미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대학원 진학시기 이슈 5로 정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튜타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2016년 7월에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으로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고요. 시기는 좀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한 맥락에서 다들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주제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의료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과 이미 현장에 나와 있으신 분들의 공통 고민 중 하나, 바로 대학원 진학입니다. 특히 그 진학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으면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많이 고민해봤던 주제여서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에 저의 고민을 좀 담아서 한번 만들어 봤었던 자료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왜 꼭 대학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아마 드실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학원을 그냥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간다면은 동기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힘겹고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고생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대학원이 꼭 필요한가 짚고 넘어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이 꼭 한다고 해서 해야 돼 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대학원 진학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2014년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학력조사란이 항상 보면 있죠, 설문지에. 거기에 응답자 거의 한 200명에 가까운 분들 중 59.4%, 60%가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으로 나왔습니다. 실로 놀라운 조사 결과죠. 근데 아마 현장에서 실제로 60% 이상이 확실히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한두 분 빼고는 다 대학원 졸업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하죠. 이게 의료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 현장에서 대학원 진학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의료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우리가 전문직이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 현장의 실천의 어떤 능력들을 좀 더 고양시키고자 또 관련된 연구물도 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 나 역시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 떠밀려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의 동기가 좀 확실해졌을 때 그때 진학을 고민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학원 진학 시기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제가 5가지 기준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대학원 졸업 후 바로 진학 vs 수련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분들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 이후 바로 어떻게 진학을 할지 시점부터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학부 4년을 마치자마자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료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은 졸업하자마자 수련 지원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중에서 둘 다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우선은 둘 다 같이 고려하는 부분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수련 지원을 했다가 혹시 뭐 떨어졌을 때 그냥 공백을 좀 갖기가 좀 부담스러우니 그때 대학원이라도 혹시 붙어 있으면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또 수련에 대한 기회를 엿보실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수련생 중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이 수련이 떨어져서 대학원 진학하셨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수련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대학원을 바로 진학한 다음에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수련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오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바로 대학 졸업 후 바로 수련 지원하는 방법,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단점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바로 진학하시게 될 경우에 모교에서 만든 대학원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미리부터 좀 준비를 했다면은 학교 선택에 대한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얽매이거나 어떤 과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을 중심으로 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바로 진학하게 되면 단점은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또 대학원에 대해서 주제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연구거리에 대한 감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학부 4년 공부했다고 해서 어떤 나만의 어떤 핵심 연구 주제가 딱 생기거나 그렇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이나 어떤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진학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바로 졸업하자마자 수련 지원하는 것의 장점은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수련 채용의 기회가 많고요. 혹시 설령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수련 지원을 바로 했을 경우 단점은 석사 이상 수련 지원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학벌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학부 졸업하고 수련 도전하시는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큰 단점은 아닙니다.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부분은 아니어서 이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나에게 진학은 대학 졸업 후 바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수련 지원을 먼저 도전해보고 그 이후 시점에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련 후 진학을 할 것인가, 대학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에 바로 도전할 것인가. 예,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수련을 마치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련을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100% 어떤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한다라는 보장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일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9명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도 아주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주로는 그 정규직으로 있는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가거나 이런 빈자리, 육아 대체 계약직 아니면 그냥 계약직 이런 업무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거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채용 게시판만 보시더라도 아마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색깔별로 정규직 채용인지 계약직 채용인지 뭐 인턴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계약직으로 처음 시작할 가능성들이 일단 높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기회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취업만 고민할 게 아니라 진학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동시에 같이 하실 수 있다면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되면은 선택에
폭이 이제 넓어지니까 가능하면 좋겠으나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에너지가 2배 이상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가지를 다 잘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가능하시면 두 가지 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시다. 그리고 둘 다 만약에 됐으면은 그 둘 중에서 내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내가 더 당장 하고 싶은 곳으로 가시면 되시겠죠. 여기서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장단점은 수련 후 학교로 가는 거는, 대학원으로 가는 것은 장점은 아무래도 그냥 학부 마치고 갔던 것보다는 1년간 수련이긴 하지만 현장을 두루 경험을 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의료사회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연구 주제를 좀 잡는데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의지도 뭐 현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막상 진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기로 다 이제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 이제 채용 공지가 떴다. 그러면은 좀 이제 마음이 이제 심경이 복잡해지죠. 물론 뭐 휴학을 하고 채용이 되면 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저울질을 이제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제 취업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수련 후 바로 취업을 하면은 수련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면 충분히 이제 기회가 올 수가 있죠.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취업을 바로 하는 거에 대한 단점은 대학원 진학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서 이제 좀 멀어지죠. 계약직을 하면서 그런 공부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드물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이미 계약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뭔가 학업 과정을 하고 계셨던 게 있으면은 그 기관 사정에 따라서 뭐 한두 과목이라도 뭐 들을 수 있게 배려가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계획은 좀 더 이제 뒤로 밀리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슈, 수련 후 진학을 하는 거냐, 취업을 하는 거냐. 이것도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장단점들을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슈 세 번째는 취업 이후의 대학원 선택입니다. 주간으로 갈 것인가, 야간으로 갈 것인가. 네. 이 고민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일단 취업을 하시고 나시면은 그 기관, 내 직장의 여건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간으로 갈 수 있는 시절은 좀 이제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취업하고도 아주 초창기 2010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주간을 진학을 해서 휴가를 좀 적절히 좀 쓰면서 학업이랑 같이 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병원과 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곳들, 예. 그런 곳들은 이제 뭐 거리상으로도 뭐 다른 교통편 탈 필요 없이 그냥 걸어서 가면 되니까 뭐 가능하실 수도 있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그런 현장이 더 타이트해졌어요. 그런 근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물리적으로 주간 과정을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주변에서 요즘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야간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 이후시라면. 그래서 저 역시도 야간을 갔어요. 예. 그 특수대학원 중에서 이제 이미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들어갔었고, 여기는 이제 4학기가 아니라 이제 5학기, 5학기로 진행이 돼서, 네, 한 학기를 더 다녔죠. 그리고 이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비싼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배경을 가진 다 똑같이 사회복지 전공을 했고 비슷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장점은 좀 있더라고요. 야간을 진학하니까. 예,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들도 다 다양하고, 하시는 일들도 다양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게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주간과 야간을 장단점을 한번 좀 따져볼게요. 일단 주간의 장점은요, 전업 학생처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낮에 그리고 또 가서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거닐면 얼마나 리프레시가 되고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단점은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랑 직장 모두 기피해요. 직장에서는 어떤 근태 문제 때문에 뭐 본인 휴가 다 쓰면서 하려면 해라 라고 하지만 휴가가 모자르죠. 한 학기를 다 소화하기에는. 그러면 한 학기에 휴가를 다 쏟아붓고 이제 2학기는 이제 그 내년에 다녀야죠. 다음 학기는. 예. 그리고 학교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학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연구 계획 같은 것들도 물론 석사는 제한이 있죠. 박사가 더 전폭적으로 돕겠지만 그런 학교 연구 과정에도 그렇게 큰 보탬이 가더라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기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피 대상이. 예. 그리고 야간의 장점. 예, 일단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일과 학업을 다 병행할 수는 있겠죠. 체력만 허락한다면. 네. 그리고 야간의 단점은 둘 다 하다 죽을 수 있다. 네,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좀 적어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체력적인 버든을 버텨낼 수 있을 때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가는 날에는 거의 뭐 이후에 뭐 친목도모까지 해서, 요즘 코로나19 같은 상황이면 뭐 꿈꿀 수도 없지만 친목도모까지 다 해서 집에 오면 거의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새벽 2시에 들어온다. 네. 아, 되게 피곤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수업 자체도 6시에서 6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뭐 9시에 마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예, 하루에 2과목을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친목의 시간을 또 가지면은, 예, 그렇게 시간이 이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다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를 아무래도 조금 더 모르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학부에서 배웠던 거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정도가 좀 얕죠. 더 깊숙이 들어가서 배우는 느낌이 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그런 뎁스의 배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야간은 이렇게 고려를 좀 해보시되, 내가 워낙 초점을 맞췄던 건 학업이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 일을 접으시고 주간으로 이제 진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선택 주 야간은 이런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네 번째, 어디까지 갈 것인가? 석사까지 갈 것인가? 박사까지 갈 것인가? 예,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박사를 꿈꾸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제약이 있어서 당장은 뭐 꿈꾸지는 못하지만 뭐 언젠가는 좀 도전해 볼 생각이 좀 있어요. 아마 뭐 저처럼 생각 정도까지 하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석사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석사의 장점은 이제 중간은 이미 갔죠. 예.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인 학력에서 뭐 제가 한 60%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대략 이제 학력적인 부분에서도 중간은 간 거죠. 그래서 더 여기서 진학을 안 하고 석사까지 마친 정도만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큰 동기가 있어서 난 박사까지 가봐야 되겠다라고 꼭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석사까지만 하시면 충분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단점은 이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더 멈춰서지 못하고, 예, 제가 이제 킹덤 시즌 1, 2를 이제 넷플릭스를 다운받아서 정주행을 했는데, 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 정주행 욕구가 막 들 수가 있어요. 석사 마쳤으니 박사까지 가자.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이러실 수도 있다라는 것. 나의 학업에 대한 욕구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나도 모르는 그런 열정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박사. 장점은 이제 전문가, 완전 초전문가의 등극이 되고, 이 현장에서, 의료사회복지 현장에서 박사까지 받으신 분들 진짜 없으세요, 거의. 박사가 되시면 이제 보통 교수로 나가시죠. 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도, 존경하는 선배님들 중에서도 의료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다가 박사까지 하시고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 아주 뭐, 의료사회복지 분야의 강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아주 레어템 의료사회복지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단점은 이제 소속기관이 허락해 줄 수 있을지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만두고 간다면은, 예,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간다면은 뭐 누구도 말릴 수는 없겠으나, 두 가지 병행을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학할 것인가, 석사와 박사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하셔서 결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5번째, 취업 후 나의 상황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정규직인지 내가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에 따라서 대학원 진학 시기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취업 후 정규직이 되신 분들, 예, 취업 과정에서 바로 뭐 정규직이 되셨거나 뭐 계약직을 다 거쳐서 이제 정규직의 기회를 얻으신 분들, 예, 대학원을 진학을 안 했는데 이미 정규직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 진학 부분은 이제 선택의 부분이 됩니다. 내가 나의 더 가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뭐 강한 동기가 있으신 경우에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안 해도 그만이죠. 왜냐면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이시면은 더 이제 좀 면밀하게 대학원 진학 시기를 한번 본인 상황에 맞춰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약을 마치고 다음 계약까지 좀 텀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아까 앞전 이슈에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떴다. 채용 공시가 떴다. 그러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정들을 조율하고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긴밀하게, 더 면밀하게 나의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체크리스트, 세븐에서도 제가 마지막 0번을 넣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이것부터 짚고 이제 가셔야 되세요. 대학원 진학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머시 중원디, 예, 좀, 이때 당시에 이 영화가 되게 유행했어가지고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과 학업,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의료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아니면 의료사회복지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학업적인 부분들, 어떤 연구적인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게 내 목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앞쪽이었던 것 같아요. 일 쪽에 저는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의료사회복지사로서 더 전문성을 더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학업을 더 한 부분이었죠. 근데 때로는 제 주변에서도 만나보면은
어떤 나의 연구 주제가 의료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일단 현장을 경험 안 해보고 연구를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일단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훌륭한 연구자시죠. 연구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주고, 또 학업은 또 일에서 소진된 마음을 채워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회를 줍니다.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의 경험이 필요한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학원 진학이 반드시 가야 되는 100% 가야 되는 그런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이슈 3에 해당이 돼요. 이슈 3과 5에 해당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간인지 야간인지에서는 야간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슈 5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시기에는 대학원 진학을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일하느라 정말 바빠가지고 대학원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아예 하지를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이제 앞전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가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군대를 마치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이제 찾아뵙고 저 이제 행정고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이제 웃으시면서 너 이제 행정고시 합격할 때까지는 나 보러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의료사회복지사의 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합격을 못했으니 잘 못 찾아뵙고 있다가 나중에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가지고 제가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또 안 계시다 보니 나는 대학원은 당분간 고려 안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저도 모르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진학하는 시기가 되게 멀어졌습니다. 제가 2005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 진학한 건 2014년 9월이었거든요. 예, 거의 뭐 9년 정도 텀을 두고 거의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진학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정규직 채용 기준으로는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정규직 채용 후 4년 정도 시점에, 4년 후 시점에 제가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정규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학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정규직이 되기 전에 이미 뭐 시작하고 있던 학업이 있었으면 이제 회사와 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뭐 한 반년 정도는 좀 적응을 좀 해야 되니까, 아니면 한 해 정도는 적응을 해야 되니까 휴학을 하고 일이 좀 적응이 되면은 다시 이제 복학을 하는 선택이 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이게 대학원 진학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현장에 적응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정규직 채용 후 4년 뒤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했다라는 것. 예. 나이는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력이 좀 딸리더라고요. 제가 또 한 학기 한 학기 지날수록 정말 이제 체력이 너무 딸려서 다니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더 빨리 진학할 거리라는 고민도 했지만, 열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여건이 학업과 일을 충분히 잘 밸런싱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주도권이 나에게 좀 있을 때 선택하시는 부분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의 상황이 다 달라서 언제가 내 삶의 최적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냥 참고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저의 상황과 비슷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주 뭐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슈 0부터 5까지 일단 제가 고민하면서 대학원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일단 다 녹여서 넣어봤는데, 이 외에도 뭐 일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덧대어서 나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같이 추가해서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신다면은 대학원 진학 시기를 나에게 가장 맞는 시기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답은요, 내 안에 있어요. 남한테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지금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 것처럼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의 지혜를 얻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참고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최종 결정은 나의 상황과 나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근무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부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부재단 비전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비전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5학기 중에서 3학기를 각 한 학기당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죠. 예, 그 외에도 뭐 학업을 제가 학부 때는 공부를 잘 못했었지만 대학원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 자체에서도 장학금도 받기도 했었지만 이제 중부재단의 비전장학금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학생이라는 어떤 자부심들도 생겼고, 워낙 중부재단이 그 이사장님께서 그 석사로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그 사업가 쪽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상대적으로. 되게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이제 학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인상 깊으셔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은 뜻을 세우셨는데, 어떤 클라이언트를 돕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돕는 사회복지사를 돕는, 예, 사회복지사를 서포트하고 돕는 재단을 이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중부재단이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쉼 사업도 하고, 이런 비전장학금 지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학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부재단 홈페이지를 꼭 들리셔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한번 쭉 리뷰를 하시고, 특히 대학원 관련돼서는 비전장학금 신청해 보셔서 비전장학생이 되는 그런 영광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게요, 4월 17일까지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 녹음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행히 시기가 안 지났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4월 17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대학원 진학 시기 이슈 5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정기적으로 뭐 매주 토요일마다 업로드하면 이제 너무 좋겠는데, 제가 저희 스케줄이 될 때마다 이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이제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약간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학원 진학 시기 이슈 5를 통해서 고민하신 여러분의 선택지가 여러분 인생의 최적의 시기, 최적의 선택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